오늘 받으신 거는 매체 변형 문제입니다. 매체 본 문제도 잘 푸셔야 되기 때문에 앞에는 EBS 본지문이랑 그리고 변형 문제 한 세트씩 실려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학교 진도에 맞춰서 이민호쌤 본문 내용 정리해 주신 거 정독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본 문제 푸시고 변형 문제 푸시고 그냥 미루지 않게 좀 해놓으세요. 왜 책 없지? 채훈이 어서 와. 채훈이 거. 채훈아, 부지런하게 풀어달라. 그러면 갈래북합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계획 좀 잘 들어주세요. 진도는 생각보다 빨리 나가고 있어서 그 빨리 나가는 진도에 이렇게 좀 시간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수업 시간에 영상을 좀 봐주세요. 자료 다 받아가셨으니까 쌤이 단톡에 링크 보낼 테니까 타고 가셔서 지난 일요일 진도가 뭐뭐 나갔냐면요. 임계탄이랑 전리자설 하고 난 후에 같이 갈래복합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눌게요. 책 펼쳐 보시죠. 세장 속에 합했고요. 갈래복합 3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세장 속에 합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세장 속에 합 쪽수는 없어요,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쪽수는 없습니다. 갈래복합 책에 세장 속에 합 하시고 이거를 영상으로 봐주는 거야. 알았지? 세장 속의 합 엄청 중요해. 그래서 그거 영상으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성산탄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오유경과 설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좀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영상으로 좀 해주세요. 알았죠? 영상으로 하고 진도가 좀 안 늦춰졌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시간 되면 이제 총정리할 때 더 짚고 넘어갈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영상을 먼저 들어달라. 그래서 오늘은 갈래복합 4번 할 거거든요. 그리고 고전 산문 책에 김진옥전 있죠? 이걸 영상으로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맨 앞에 김진옥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하니까 김진옥전 그리고 갈래복합 3 이렇게를 영상으로 수강을 해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도가 느려질까봐 하는 마음이니까 하고 시간이 나면 더 꼼꼼하게 살펴볼 편이니 뭔가 좀 늦춰지지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일단은 영상으로 수업을 좀 대체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강도몽유록이랑 갈래복합 4 하겠습니다. 갈래복합 몇 번까지 나가셨어요? 김진성쌤? 김진성쌤 갈래복합 어디까지 나갔지? 5번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면 늦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를 해놓고 일단은 좀 따라잡아서 늦춰지지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쌤의 생각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몽천요부터 시작할게요. 갈래복합의 지문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장 속의 합도 너무 중요하고 몽천요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따라잡았는데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 이걸 좀 더 진도를 나가볼게요. 세장 속의 합이든 성산탄이든 좀 더 나가볼게요. 그런데 학교의 진도에 좀 늦춰지지를 말자. 몽천요에다가 별표 3개 너무 중요합니다. 갈래복합 3도 너무 중요한데 갈래복합 4도 다 중요합니다. 더 당연하지. 몽천요의 별표 3개, 윤선도 하면 여러분이 어부사시사 기억하셔야 되지, 그지? 어떤 사람이고 라고 하면 꿈의 님을 만났으나 말 한마디도 못하는 처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연인의 그리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영군지정 적고 가겠습니다. 영군지정. 갈래복합 책에 조금만 더 넘겨다 보시면 문제가 돼 있어서 좀 장수를 많이 넘기셔야 되거든요. 몽천요 나옵니다. 갈래복합에. 네.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시 한 번 더 영군지정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우국지정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걱정 우자에 나라 국자 우국지정 그렇게 윤선도의 시조 몽천요를 해석해보자. 꿈에서 하늘나라로 갔대. 오랜 은거생활이라고 하면 윤선도 복일도라는 섬에 들어가서 17년 동안 살다가 이제 임금님이 러브콜 해주셔서 다시 정계에 복귀를 하거든요. 속세에 돌아왔으나 벼슬길에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윤선도가 좀 부자야. 엄청 부자여서 복일도에
자기 윤선도 랜드를 꾸밀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은거 생활을 했다라는 거에서 부자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시기와 헐떠듬 있었습니다. 작가를 맞이하는 세상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꿈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우의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의 보기 박스에서는 꿈이랑 연결을 시켜서 몽천녀의 꿈은 현실에 대한 비판, 구운몽의 꿈은 내가 해보지 못했던 욕구를 다 충족시켜보는 꿈, 이의 배경으로 갑니다. 1652년 여기에 임금은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효종 임금님. 효종에다가 동그라미. 해남에 있던 윤선도를 서울로 불러서 동부승지로 임명을 합니다. 서울로 불러서 러브콜이 되었는데 윤선도는 2번의 소를 올려서 사직을 하는데 계속 이제 은거 생활을 하겠다고 효종이 이를 허락하지를 아니했어. 이번에는 신하들이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요. 윤선도는 서울을 떠나서 해남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효종은 잠시 도성을 떠나되 아주 해남으로 가지 말 것을 지시한다. 이에 윤선도는 양주 고산에 잠시 머물렀다. 이 시기에 몽천요 몇 수라고요? 3수. 밑줄 글자. 몽천요 3수에다가 밑줄. 몽천요 윤선도 당시의 심정이 잘 드러나는데 임금은 글을 쓰려고 하지만 딱 내용이 이거야. 밑줄 끊고 가자. 임금은 글을 쓰려 하지만 신하들이 맞고 꺼리는 당시의 상황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옥항에다가 동그라미 돼지꼬리뿅 효종. 신선에다가 동그라미 돼지꼬리뿅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신하들인데 정치적인 적들이죠. 다 정적이라고 적겠습니다. 신선은 정치적인 적, 임금에 대한 변화없는 사랑, 영군지적,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지적. 이 2가지를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몽천요 본문 내용 갑니다. 꿈속에서 하늘은 여기에서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임금님을 만난 노래. 생시런가 꿈이런가 배곡경에 올라가니. 배곡경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관습적 상징입니다. 고전 시가를 감상할 때 배곡경 나오면 여러분은 옥황상제의 궁궐에다가 밑줄 끄시고 웡당년 생각하면 정치적인 상황이랑 연결시켰을 때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 서울, 경복궁이라고 생각해줘. 꿈인가 생시런가 이제 느껴지죠? 빨간색은 본문 내용이고 파란색이나 검정 색깔은 좀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에 빨간 색깔을 넣는 것 같습니다. 옥황상제는 방기시지만 신선들이 꺼린다. 옥황상제는 방기시나 슬래시 신선들이 꺼리도다. 사용된 표현기법 물어보면 백구디조, 백구랑 대조로 임금이랑 신선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상반돼. 윤선도를 비난했던 신하, 정치적인 적들이 임금님은 나를 등용하려고 하지만 신하들이 반대를 한다. 백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요. 화자의 처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요. 임금은 나에게 벼슬을 내리려고 하지만 신하들은 나를 탄핵하려고 하는구나. 이수의 중장과 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두어라 약간 체념적이지. 두어라 밑에다가는 체념. 오후 연월에다가 별표 3개 무슨 뜻이지? 아름다운 자연의 기이에서 살아가는 벼슬을 그만둔 자연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안분지족으로 살고 싶습니다. 임금님과 만났지만 이들이 나를 꺼려 한다면, 나를 탄핵시키려고 한다면 안분지족으로 살게요 임금님. 그래서 한역도 한번 보고 갈게. 꿈인가 생신가 한번 배곡경에 오름에 하늘문이 열리니 옥황은 방기시나 군선이 꺼리도다. 나도라 오후 연월이 한가로이 배회하는 이것이 나의 삶이니까. 넘어갈게요. 이수로 갑니다. 흑잠에 꿈을 꾸어서 꿈에다가 별표 치시고 꿈과 관련해서 기능 물어보는 거 얼마든지 개수 문제 고르시오 할 수 있습니다. 11호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역시 관습적 상징으로 배곡경을 나타내는 말. 11호는 다시 밑줄 한번 끄고 갈까? 신선들이 사는 누가 궁궐을 비유에다가 밑줄. 꿈속에서 꿈을 꾸어서 11호에 들어간 상황. 옥황상제는 우수시대 슬래시 신선들이 꾸짖는구나. 백구대조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화자의 처지 일수의 중장이랑 똑같구나. 어즈버에다가 동그라미 감탄사 기억해줘야 되지. 그리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100만억 창생의 일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밑에다가 우국지정 딱 적어줘야지. 100만억의 창생은 누구겠니? 수많은 백성들을,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일이 어느 겨를에 물을 수가 있을까? 어느 겨를에 무르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무를 겨를이 없구나. 서리법.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임금님과 논할 수가 없구나. 서리법입니다. 선정에 대한 포부가 있지만 임금님과 그거를 의논할 수가 없어요. 한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야인이 나비로 화하여서 내가 나비가 되어서 11호에 나풀나풀 날아들었더니 옥황은 웃음을 띠시지만 군선을 꾸짖는구나. 어지버 100만억 창생의 일을 어느 겨를에 임금님에게 물을 수가 있겠는가? 없다. 삼수 특히 별표.
삼수 특히 크게 별표 하나 적으시고 삼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에서는 100만원 탕생의 1 밑에 우국지정 적어 놓으셨죠? 네, 삼수로 갈게요. 하늘이 이질어졌을 때, 하늘이 무너졌다? 밑줄 꺼야 돼. 도탄에 빠진 나라에다가 밑줄. 나라의 위기에 무슨 기술로 기원했는고, 기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나라를 구할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가 없는 안타까움으로 하늘이 이질어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원했는고, 무슨 기술로 기어낼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해봐봐. 서리법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늘이 지금의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이 이러하다면 하늘이 이질어지는 순간이 닥쳤을 때 무슨 기술로 우리가 이 하늘을 기원할 수 있을까? 기어낼까? 없을 것 같은데, 나라를 위한 정치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배공로 중수할 때 똑같이 하늘이 이질어졌을 때 배공로를 중수할 때 역시 약간 문장의 구조가 짝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수를 한다는 거 밑줄 끄자. 다시 고쳐 지을 때에다가 밑줄. 장안바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충신이겠지. 정치를 잘하는 충신이 이루어내었는고, 배공로의 중수는 간신들로 어지러워진 조정을 바로잡는 일인데 밑줄 끄자. 어지러운 조정을 바로잡는 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장안바치가 이루어서 내었는고, 의문형 문장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배공로 중수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회의감에다가 동그라미. 초장과 중장에서 시적하자의 안타까움과 회의감 꼭 기억해야 돼. 무슨 기술로 기원할 수 있을까? 무슨 기술로 내없는고 과거가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다시 잘 재건을 했지? 돌칸에 빠진 나라를 어떻게 구했지? 물어보는 거 아니야. 무슨 기술로 기어낼 수 있을까? 기어낼 수가 없을 것 같은 안타까움의 우국지정입니다. 배공로를 중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충신이 있어서 이루어낼 수 있을까?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의심을 품어본다? 회의감과 안타까움. 기억할 수 있겠니? 옥황상제께 아뢰어 보려고 했더니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 아뢰어 보려 했더니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에 대해서? 나라가 이질어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11호에 배곡경이 배곡루가 중수를 해야 될 때 장안바치가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요? 라는 것을 의논을 하고 싶지만 다 한마디도 못하고 왔구나. 다 못하고서 왔도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는 떠나야 해. 왜? 적이 많거든. 단역 좀 읽고 가자. 부천이 이질어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어내었는고, 배공로 중수하던 날에 어떤 장안바치가 이루어내었는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인 거야. 옥함께 아뢰어 보려 했더니 물을 겨를이 없는지라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한숨 짓고 있는 시적하자 자신의 선정의 포부를 펼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기술로 기어냈는지, 장안바치가 이루어내었는지, 지금의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제 풀어봐봐. 넘어가서 정리하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미 내었는고, 그 다음에 이루어내었는고 하는데 문제에서는 안타까움과 지금의 상황이 될까라는 걱정이 있다는 점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같이 얘기 나누기로 해요. 정형시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면시조에다가 동그라미 삼수 되겠습니다. 우국적, 영분지정에서의 시적하자, 임금님에 대한 사랑과 연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국. 임금과 나라를 걱정한다. 임금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영군에다가 밑줄, 우국에다가 밑줄. 조정 현실에 대해서는 개탄에 어떤 장안바치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그리고 애빈의 정은 엉망창생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임금과 신하를 옥함과 신선에 빗대어 표현한 거 신선하죠? 밑줄 끄자. 옥함과 신선에다가 밑줄. 그리고 옥함과 신선에 빗대어 표현을 하니 우의적 표현에다가 밑줄. 천상계는 화자의 이상이 좌절되는 공간이다. 천상계는 화자의 이상이 좌절에다가 밑줄. 그 이상이 무엇인지 적어놓을까? 선정. 선정의 이상을 펼치고 싶지만 그게 좌절돼. 뭐 때문에? 신선들 때문에. 오호연월에다가 동그라미. 하자는 그냥 안분지족의 삶을 택해야 되겠어. 그러니 하자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다? 지상에 있어야 된다. 지상계에다가 물결 표시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하자에게 있어서 오호연월 지상계. 의문형 형식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하자의 안타까운 정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대꾸적 표현에다가 밑줄. 하자의 처지가 강조가 됩니다. 대상에 빗대어서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는 우의적인 표현 기억해주고, 1수, 2수의 중장의 내용이 똑같지. 임금님의 옥황상제는 나를 반기시지만 신선들이 나를 꾸짖는다. 나를 꺼려한다라는 것으로 유사한 형식의 구절이 배치가 되니 하자를 대하는 인물들의 행위가 강조가 되더라.
화자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아이고 밑줄 꺼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다가 밑줄. 포부가 좌절되는 현실에 대한 정서, 안타까움과 회의감입니다. 포부의 동그라미, 현실에다가 동그라미, 그걸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 그래서 천상계가 오히려 어떻다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10일 후에 배봉로에 가서 옥한 상태를 만날 수 있는 천상계는 하자에게 어때? 내가 떠나가야 되는가? 여기에 내가 있을 공간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는 천상계가 시적 하자에게는 정계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속세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지상계의 오후 연합이 하자의 은둔의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문제 푸세요. 알았죠? 그리고 넘어가서 시간 되면 세장 속의 학도 너무 중요한 거 하니까 오늘 진도 나갈게요. 일단은 새로운 진도를 빼놓자. 구운몽으로 갑니다. 네. 구운몽에다가 별표 하나 주시고 혹시 전체 스토리 얘기하시던가 구운몽에서 전체 줄거리 얘기해 주셨습니까? 그냥 이 지문만 읽고 갔나요? 그럼 구운몽의 제목의 의미 얘기해 주셨나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구운몽에다가 별표 셋, 제목의 상징적 의미 반드시 단답형으로 나올 거예요. 구운몽은 단답형입니다. 제목의 의미 단답.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9명의 팔선녀랑 성진이가 운이라고 하면 구루문자니까 주제를 나타내. 구루문자에서의 의미, 인생무상을 몸은 작품의 한몸 구조를 나타냅니다. 꿈속에 들어가서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펼치고 돌아오다가 한바탕의 꿈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자성어로 바꿔놓을까? 한 장의 봄꿈이다. 일장 춘몽 적어놔야지. 한바탕의 꿈 밑에다가 뭐라고? 한 장의 한바탕의 꿈이었다. 일장 춘몽. 그 속에서 인생사의 진실. 인생사의 진실 밑에 뭐라고? 공수래, 공수거, 인생무상 적고 가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무상의 삶 속에 그러면 이 허무한 삶에 뭐를 찾아야 되는 거야? 부처님의 진리 마하반야. 부처님의 진리로 인생무상을 승화시키자라는 게 김만중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너무 주제도 중요하고 늘 언제나 수능에 나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기에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비중 있는 작품으로 나옵니다. 꿈을 통해서 깨달았다. 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욕망 실현 플러스 깨달음의 장치라고 좀 적어요. 욕망을 실현했고 깨달음의 장치입니다. 꿈속에서 시적하자가 왜 다 나오지? 주인공 성진이 깨달음을 얻고요. 욕망을 다 실현해보고 난 후에 아내가 이처육첩이야.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처의 육첩으로 다 만나보고 인생사에서의 끝판왕의 불을 명예를 다 느껴보고 난 후에 이거 진짜 허무한 거구나. 이거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불도에 전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깨닫는 꿈에서는 욕망 실현 플러스 깨달음의 장치.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에다가 밑줄 한번 더 끊어주세요. 조선 후기 숙종 때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창작한 고전소설이니까 어머니가 읽으셔야 되니까 한문 소설이야 한글 소설이야 라고 하면 옆에다 이쁘게 적어놓을까? 한글 소설. 한실 세계의 주인공인 승려 성진이가 꿈속에서 양소유라는 인물로 태어납니다. 양소유에다가 동그라미 논류 잠시 논다. 잠깐 느끼고 논다. 양소유. 꿈속에서 잠깐 느끼고 간다라는 인물이 되어서 8명의 여성과 인연을 맺고 크게 출세를 해서 부귀공명의 끝판왕을 다 누려보는 거야. 꿈에서 깨어난 성진이가 세속적인 인생의 무상함이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팔선녀랑 함께 밑줄 끌게 불교의 귀에다가 밑줄 종교적으로 인생 무상은 승화하세요 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이해의 배경으로 갈게요. 구운몽은 조선 후기 숙종 때 김만중이 지은 고전소설이다. 승려 성진이가 세속의 욕망을 품은 죄로 밑줄 끄자. 세속의 욕망을 품은 죄에다가 밑줄 끄시고 팔선녀랑 노닥거렸어. 여자 만나고 싶어 하는 거야. 나도 연애하고 싶다. 불도에 정진하는 나의 모습을 보니 초라하기 그지없구나. 불도는 너무 적막해 라고 투덜거려. 그리고 성진이의 욕망이 품은 죄 또 내용이 무엇이고 용궁에 가서 용왕의 생일잔치에 육간대사 스승님의 심부름을 하다가 술을 마셔버려. 술 마셨지. 여자랑 노닥거렸지. 세속적으로 뭔가가 적막한 불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는 그 순간 스승님께서 인간 세상에 환생을 시켜버려. 꿈을 꾸게 만드신 거야.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말이지. 양소유라는 이름에다가 밑줄. 그래서 그 꿈속에서 이처육첩의 다리에서 만났던 8명의 선녀를 다 만나보고 그리고 부귀의 끝판왕을 다 누려본다. 과거 급제에 출세에 연애와 결혼 등 이상적인 삶을 싹 다 성취를 했지만 밑줄 글자 이상적인 삶을 모두 성취에다가 밑줄
근데 그게 너무 헛되다라는 걸 느끼는 성진이가 누구에 의해서 육간대사에 의해서 꿈에서 깨어나고요. 그게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꿈이었으면 깨닫고에다가 밑줄 스승님 제자를 갖다가 이렇게 10대를 맞아야 되는 걸 한 대만 때려주셨군요. 인간 세상의 환생에서 고통을 다 겪어야 되는 건 하룻밤에 꿈으로 퉁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불도의 기의를 합니다. 자, 네모박스 칠게. 꿈이라는 장치에다가 네모박스, 그게 뭐라고? 인생의 무상함과 참된 깨달음의 가치를 성찰하게 하며에다가 밑줄 쭉 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아까 꿈을 통해서 임금님을 만나고 싶은 욕구를 또 표현을 했잖아. 그리고 그 속에서 신선들이 선정을 베푸는 거에 나란 일에 관심 없는 거에 대한 현실을 비판을 했잖아. 구운몽에서의 꿈은 성찰이야. 한문본과 군문본을 포함한 다양한 이본이 존재해서 당시어 시대에 널리 향유가 되었습니다. 줄거리 한 번만 더 읽고 갈게요. 연화동에서 불도를 닦던 성진이가 스승의 명을 받고 용궁에 다녀오던 중에 팔선녀를 만나서 속세의 욕망을 품어봅니다. 연애하고 싶다. 밑줄 그자. 팔선녀를 만나 속세의 욕망에다가 밑줄.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추방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꿈 적어줘. 양소유로 환생한 그는 과거 급제도 하고요. 여러 공을 세워서 출세를 하며 팔선녀로 환생한 8여인과 인연을 맺고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말년에 이 모든 것들을 누려봤더니 인생이 허무하구나. 허무함에다가 밑줄, 불도기에다가 밑줄.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지고 성진이가 다시 돌아와. 108연주를 목에 감고 있는 성진이의 불자로 돌아와. 그는 다시 팔선녀랑 함께 수행하며 극락세계로 들어가더라. 한눈에 보기에서의 구운몽. 안 돼. 8시까지는 좀 달려야 돼. 잠이 오는 사람은 키단 책상으로 바꾸고 이거 무조건 단답형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시험에 나온다. 구운몽의 의미 별표 셋. 9 구름의 꿈이라고 딱 적으시면 됩니다. 구운몽의 제목의 의미 적으세요 라고 하면 우리 구구 일어나세요. 9 구름의 꿈 딱 적으시고요. 구는 주인공. 팔선녀 포함 성진이. 양소유와 이부인 육첩에다가 밑줄 적어주셨지 수업시간에. 예, 그럼 무조건 나옵니다. 진짜 무조건. 우는 덧없는 인생.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주제. 인생 무상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주제 인생 무상. 몸은 어때? 꿈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 몸은 옆에다 환몽 구조. 이 소설의 구조가 현실 꿈 현실로 다시 꿈속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환몽 구조라고 적어주세요. 김진성쌤 적어주신 대로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환몽구조. 네. 총정리할 때 다시 한번 더 강조할게요. 환몽구조 밑에 있었네. 밑줄 그자. 현실, 꿈, 현실. 꿈과 현실 오가는 이야기에다가 밑줄 제목에 몽자가 있기 때문에 몽유록 소설이라고 하면 땡땡땡. 몽유록 소설이 아니야. 이거 뭐라고 바꿔야 돼? 몽자류 소설이라고 해야 돼. 강도 몽유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난질 칠 수 있습니다. 고전 3문의 강도 몽유록. 구운몽은 몽자류. 몽자류에다가 별표를 좀 쳐주쇼. 모두 고르시오에서 개수 문제에서 몽유롭게 소설이다라고 하면 X. 몽자류입니다. 꿈 부분은 액자 내부입니다. 꿈 부분에다가 동그라미, 액자 내부에다가 밑줄. 현실에다가 동그라미, 액자 외부에다가 밑줄. 그러면 찐의 주제는 사진이야 액자야 라고 했을 때 사진이지. 그래서 액자는 프레임이고 외부의 이야기의 장치이고 꿈속에서 주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 액자식 구성에다가 밑줄. 한몽구조는 현대소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우리 소설의 대표적인 형식이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선생님 그냥 지문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쌤도 찬성인데 그래도 조금 스토리를 알아놓으면 그 지문의 내용이 더 이해가 잘 되니까 빨리빨리만 읽고 가는 거야. 그냥 한번 하고 훅 지나갈게. 세속의 욕망으로 인간 세상의 환생에다가 밑줄. 성진이는 소유. 양소유라는 인물이 꿈속에서의 성진이. 성진의 속세에 환생된 인물. 과거급제도 하고 출세해서 8연인과 다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난 후에 인생 무상 깨닫고 불도에 기이합니다. 팔선녀는 남한 위부인의 시녀에다가 밑줄. 성진을 유혹해서 인간 세상에 같이 추방이 되고요. 8명의 여인이 되어서 양소유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요 인물들을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한번 재미삼아서 읽어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추천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복습할 때 읽어놓으시면 얼마든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라서 육간대사는 성진의 스승에다가 밑줄. 꿈속에서 잠깐 등장을 하죠. 호승은 육간대사인데 꿈속에서는 호승으로 등장을 해. 눈썹이 하얀 승려로 말이지. 성진이의 본 모습을 만들게 다시 되찾게 만들어주는 인물이 호승이야. 꿈속의 도승으로 등장을 한다. 몽중몽 이거
몽중몽 구조에다가 별표 3개. 우리 지문이 지금 뭐다? 지금 수능 특강에 받은 지문이 몽중몽 구조가 드러나. 보승을 만나. 그럼 꿈속에서 현실의 인물을 만났으니까 꿈속에서 꿈을 꾸게 되지. 몽중몽 구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과 꿈속의 인물을 정리를 했을 때 현실에서의 육간대사가 호승으로 등장을 하고 성진 육간대사의 제자 성진이가 양소유로 등장을 하고 팔선녀가 이부인과 육첩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주요 사건의 전개. 성진이가 욕망을 품는 순간 스승님께서 꿈속으로 인간세상 추방, 속세의 욕망에다가 밑줄, 인간세상 추방에다가 밑줄. 그래서 세속의 탐욕을 다 느껴봤더니 양소유로 다시 환생을 함으로써 부귀공명을 다 이루어본다. 욕망을 실현해본다. 그 다음 장으로 가볼까? 팔선녀 8여인으로 만나는 이 스토리가 겁나 길어. 한 명 한 명 다 만나야 되잖아. 8명 만나는 여자들과의 이 사랑 이야기, 사랑의 성공 극대화의 스토리가 엄청 길게 펼쳐지고요. 나이가 된 양소유가 지금 내가 이렇게 논일던 곳, 지금 내가 누렸던 이 부귀영화 다 사라지면 어떠한 것이지. 양소유의 허무함에다가 밑줄 그시고 진시황 다 어디 갔노? 중국에서의 그 역대 임금들 다 어디 갔노? 영웅들 다 어디 갔노? 각성과 깨달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보승이 등장을 해서 도술로 아브라카타브라 성진이 깨어나라 뿅 해가지고 성진이가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진이가 팔선녀랑 함께 깨달았어. 불도에 정진해야 된다. 진정한 해탈의 경지로.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인데 우리는 어떤 전쟁의 장면이기 때문에 되게 일부분의 장면이거든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장면인데 이제 수능 특강에서 본몽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런 지문까지 실어놓으니까. 그래서 전체 스토리는 좀 알아놓으면 참 도움이 될 거야. 성진이가 팔선녀를 만나면 되기로 속세의 욕망을 품어보고 성진과 팔선녀가 인간계로 추방이 되어서 8명의 여인과 양소유로 환생을 했다. 그래서 양소유가 출세를 하고 사랑을 모두 이루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인생의 덧없음으로 내적 갈등, 갱년기가 온 거야. 그래서 호승의 등장으로 꿈에서 깨어나서 성진이로 돌아가서 불도에 전념을 하더라. 감상하기에서의 구몽의 감상 포인트, 용궁 방문 선녀와의 만남. 간단하게만 읽어볼게요. 쌤 안 나올 건데요 라고 하신다면 그냥 진짜 간단하게만 좀 읽고 갑시다. 육간대사의 심부름에다가 밑줄 끄시고 용궁에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는 순간 돌아오는 길에 판선녀랑 수작을 부리면서 욕망이 막 품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환몽구조의 서막이야. 그래서 성진이가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잃었기 때문에 선녀랑 연애하고 싶어 하니까 세속의 부귀영화를 탐하고 싶어 하니까 환생을 하게 되는 거지. 밑줄 한번 끊고 갈까? 욕망에 대한 징벌에다가 밑줄, 윤회에다가 밑줄, 인간고에다가 밑줄. 그래서 양소유가 과거급제도 하고 8여인이랑 인연을 맺는 등 승상의 자리로 올라가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봐. 그럼 밑줄 한번 끊고 갈까? 인간의 현실적 욕망이 극대화된 환상의 공간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니? 꿈이라고 적으시고요. 인간 세계라고 좀 적어주세요. 자, 이 한마디만 좀 해보자. 성진이라는 인물이 사는 천상계의 연화봉이라는 공간은 좀 환상적인 공간이고 양소유가 사는 인간계는 어때? 진짜 임금의 직책과 벼슬 자리가 있는 인간 세계는 욕망을 실현하는 공간이다 라는 말을 좀 한번 생각해봐봐. 혹시나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 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해. 넘어가서 회화가 꿈에 가서 성진이가 사는 하늘 세계는 환상의 공간이고 소유가 사는 인간 세계의 지상계가 현실적인 삶의 공간이다. 여생을 즐기던 양소유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꼈다. 인생의 덧없음에다가 밑줄 한바탕 꿈이었다. 한바탕 웃음으로 꿈을 꾼 거야. 인생 부상에다가 밑줄. 그래서 작품 주제 핵심 부분에서 깨닫고 불도에 기이한다. 헛된 욕망 버렸습니다. 진리를 향한 여정은 불도에 대한 정진이더라. 자, 그럼 본문 주석에서 2025년 수능특강 수록 시작 부분 안 보셔도 될까? 수능특강 요 부분을 이제 보셔야죠. 양원수에다가 동그라미. 원수라는 직책은 군사 총사령관이야. 그러니까 스타야, 스타. 몇 개의 별을 가졌는지 몰라. 그냥 대통령급에서의 지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원수에다가 동그라미. 꿈속에서 어디 직책까지 올라간 거야? 공부도 겁나 잘하고 싸움도 겁나 잘해서 이제 싸움으로서는 여기 원수의 직책까지 올라갔구나. 이쪽이자 영웅적 인물에다가 밑줄. 군사를 지휘하여서 싸움을 재촉하니 남의 태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크게 놓여서 천만종의 물고기에 명하자. 이제 용궁에서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고기들이랑 싸우는 거야. 잉어제독에다가 동그라미, 자라 참군에다가 동그라미. 비현실적이죠. 웃기고 자빠졌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양원수와 남의 태자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지금.
자라 참군에다가 마이너스, 잉어제독에다가 마이너스, 상대편이니까 마이너스 표시할게요. 기운을 돋우더니 욕망스럽게 튀어나왔다. 싸우자. 그래서 원수가 지휘를 해서 한 번에 다 베어내고 한 번에 다 베어내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비범한 능력이지. 배곡에 채찍을 들어서 한번 휙 휘두르니까 백만의 군병이 일제히 짓밟히면서 짓밟히며에다가 밑줄 삽시간에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에 땅에 질비해집니다. 태자는 몸 여러 곳을 창에 찔려서 밑줄 끄자. 여러 곳을 창에 찔려서 변신하지 못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양소유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초인적 능력 밑줄 한번 꺼주시고 영웅입니다. 말 그대로. 영웅성에다가 밑줄 근데 너무 비현실적이지. 과장법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가 정기적 요소라고 하나 적어주세요. 마침내 태자가 바로 항복이야. 원수의 군사에게 잡혀서 결박된 채에다가 밑줄 원수의 말 앞에 엎드립니다. 원수가 크게 기뻐하면서 징을 쳐서 군사를 돌렸다. 승리! 그때 수문군이 양원수에게 알려왔는데요. 수문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태자의 항복에다가 밑줄 역시 영웅이니까 실패가 없구나. 패배가 없구나. 백룡담에 낭자가 나타났어. 백룡담 낭자에다가 동그라미 동정용왕의 딸 백능파 되겠습니다. 직접 진 앞에 나와서 원수한테 축하 인사를 드리고 치아에다가 밑줄 끄시고 우리 양원수 승리하셨습니까? 라고 치아를 하고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십니다. 백능파가 등장한 이유는 뭐야?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남의 패자를 무찔러 줬으니까. 양원수에다가 동그라미 사람을 보내서 맞아드립니다. 누구? 용녀를. 용녀에다가 동그라미 러브라인 형성되는 거 느껴지지? 원수의 승전을 치하를 하고 술 100석과 소 100마리를 군사에게 먹입니다. 군사들이 밑줄 꺼줘. 배를 두드리고 춤추며에다가 밑줄 끄시고 잠깨라고 사자성어로 바꿀 수가 있어. 혹시나 언급하셨다면 알고 있어야 돼. 배를 두드리면서 춤춘다라고 하면 뭐다? 환포고복. 환포고복에다가 밑줄 승리한 군사들의 만찬, 태평성대를 즐기는 것처럼 배를 두드린다 하면 뭐라고? 고복. 한포는 뭐지? 포식을 한 거야. 용맹한 기운이 전보다 100배나 더했다.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뽀빠이가 힘을 찾았습니다. 뭐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거든. 술 100석과 소 100마리 기억해줘. 풍족한 음식 한번 밑줄 끌까? 양원수랑 용녀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러브라인 함께 앉아서 남의 태자를 소리 높여서 꾸짖었다. 남의 태자에다 마이너스 역모를 깼지. 내가 천자의 명을 받들어서 사방 도적을 치면 1만 귀신도 감히 명을 거역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인데 너같이 조그만 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 뭐라고 줄 거니? 남의 태자 천명도 모르고 감히 대군을 거역을 하니 이는 스스로 죽기를 재촉합니다. 어디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거 모르고 까불었어? 남의 태자의 죄 질책에다가 밑줄 한 자루에 보검이 있는데 이것이 위징 승상이 경하의 용을 베던 칼이더라. 옛날 이야기 인용했어요. 위징의 보검 고사인용에다가 밑줄 신검과도 같은 기양 칼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물결 표시 갈게.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신검에다가 물결 표시 칼을 보여주는 거야. 바로 이 칼이 보검이다. 내가 마땅히 이 칼로 네 머리를 댕강 날리고 싶은데 우리 군사의 위험을 떨쳐야겠지만 너의 집이 남해를 진정시켜 인간 세상의 비를 널리 내린 공로가 있으므로 너의 집안이 옛날에 잘한 행동이 있다는 거야. 밑줄 끄자. 인간 세상의 비를 널리 내린 공로에다가 밑줄 가뭄을 해결시켜줬던 고마움이 있었으니 선행을 베푼 적이 있었으니 물결 표시가 이게 특별히 용서한다에다 물결 표시 내용일치 문제로 이거 쪼잔하게 나오거든요. 김진옥전이 더 장난이 아닙니다. 다시 지금부터 이전 행세를 고쳐 지금부터 이전 행세 정말로 개가천선해라. 낭작게 들이짓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엄청 잘해야 된다. 밑줄 끄자. 남의 태자 비를 내린 공로 인정에다가 밑줄 용서에다가 동그라미 죽였다라고 하면 땡인가. 보검을 보여주고 난 후에 마땅히 이 칼로 네 목을 댕강해야 되지만 용서한다. 그건 뭐다? 비를 내린 공로. 양소유가 남의 태자를 사로잡았고 그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됐죠? 질책을 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개가천선하라고. 양원수 동그라미, 태자 동그라미 읽을 때 인물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면 읽는 게 매끄러워집니다. 끌어내치게 하니 남의 태자는 숨도 크게 모시고 돌아간다. 깨갱. 그때 갑자기 상서로운 기운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동남쪽에서 일어나더니 붉은 노을이 영롱해지고요. 영롱에다가 밑줄 화려한 빛의 구름이 찬란해집니다. 화려한 빛의 구름에다가 플러스
환상적 배경 묘사에다가 밑줄 신비로운 분위기 조성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뭔가 새로운 사건이 펼쳐질 것 같지 않니? 그 가운데 공중에서 기치와 절월이 내려오면서 기치 동그라미 절월에다가 동그라미 깃발과 신분의 상징 붉은 옷을 입은 사자가 종종 걸음으로 나와서 말했다. 사자가 아니라 의인화가 된 사자가 아니라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기치라는 깃발 그 다음에 절월이 내려오면서 깃발과 신분의 상징물이라고 기억해주세요. 붉은 옷을 입은 메신저가 종종 걸음으로 나와서 또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지? 조금만 참자. 양원수가 남의 태자를 찾지. 공주를 위급함에서 구해줬지. 그런 거를 동정용왕이 아셨어. 동정용왕에다가 동그라미 기치와 절월이 내려오면서 붉은 옷을 입은 사자가 용왕께서 아셨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주는 거야. 친히 진문 앞에 나아가서 친하하려고 하십니다. 또 양원수 고맙소. 정사의 메인 몸이라에다가 밑줄 직접 진문 앞에 나아가 치하하셨다라고 하면 땡. 용왕이 그러고 싶지만 정사의 메인 몸이라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에 별전에서 잔치를 베풀어서 연수를 맞아드리고자 한다. 밑줄 그자. 별전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원수를 맞아드리고자 에다가 밑줄 공주 모시고 함께 오셨으면 에다가 밑줄 이런 거 내용일치에서 쪼잔하게 나와. 공주와 함께 어디로 와라? 별전으로 와라. 잔치를 베풀어 줄게. 양원수를 치하해주는 동정용왕의 초대장. 누가 전해줬다고? 붉은 옷을 입은 사자가. 동정용왕의 초대에다가 밑줄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적군이 비록 물러갔지만 아직 진을 친 것이 있다. 밑줄 끌게. 진까지 다 거두어졌다라고 하면 땡. 아직 진을 친 것이 있고에다가 밑줄 동정후가 만리 밖에 있으니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가 너무 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군사를 거느린 자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밑에다가 양원수 나는 군사를 거느린 자이기 때문에 동정호까지 자리를 비우는 거 이거 좀 찜찜한데 감히 멀리 나갈 수 있겠는가. 용왕 초대를 어때요? 사양에다가 밑줄 이미 8명의 용이 멍에를 갖추었다. 8명의 용이 수레를 끌려고 대기 중이다. 밑줄 초월적 이동수단에다가 밑줄 용 타고 이동해봤니? 이런 거에서 정기적인 요소리지. 그래서 말을 타고 가면 동정호가 너무너무 멀지만 용왕 수레를 타고 가면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양원수가 용녀와 함께 밑줄 글자 용이 끄는 수레에다가 네모박스 초월적인 이동수단을 기억해줘. 용이 끄는 수레 8마리의 용이 기이한 바람에다가 밑줄 수레를 공중으로 쑥 날리면서 흰 구름은 큰 산처럼 세계를 덮었다. 역시 비현실적인 요소입니다. 8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어디로 가자? 동정호로 가자. 수레가 점점점 내려와서 도착했습니다. 동정호에 이르니 여기서 이제 용왕이 나와서 맞으면서 주객의 예를 차리고 장인과 사이에 정을 펼쳤다. 밑줄 꺼야 돼. 장인과 사이에 정을 펼쳤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럼 장인 밑에다가 누구라고 적어야 되지? 이것만 하나 좀 정신 차리고 체크해봐봐. 장인 밑에다가 용왕 사인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양원수, 양소유 두 사람은 용녀랑 혼인을 했구나. 장인과 사이로 만나는 양원수와 용왕 한마디로 두 사람이 혼인했다면 누구랑 혼인을 했다라고 생각해야 돼? 용녀랑 양원수가 혼인한 사이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상층의 정각에 오른 후에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잔치에다가 밑줄 화려한 생일잔치겠지. 용왕이 친히 잔을 잡고 원수에게 인사를 나누기를 과인에다가 동그라미 임금이 자기 자신을 맞추어서 겸손되게 이르는 말 뭡니까? 과인 동정용왕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말 부족해서 한낱 딸 자식으로 하여금 그곳을 편하게 못했는데 이제 원수의 엄숙한 위세로 남의 교활한 아이 가로로 묶으시고 밑에다가 누구라고 적어야 되지? 남의 태자 사로잡고 딸아이 밑에다가 누구라고 적어야 되지? 용녀까지 구해주니까 그 은혜가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두텁습니다. 감사 인사에다가 밑줄 시에시에 양원수가 대답하기를 이는 다 대왕의 위세와 명령이 끼친 것이지 제가 한 업적이 아닙니다. 음률은 조화로워서 들으면 절조가 있으나 시속의 풍악과 달랐다. 속세의 음악과는 다른 용궁에서의 음악이 들려왔다. 미안해. 한 줄을 뛰어넘었네. 이는 다 대왕의 위세와 명령이 끼친 것이니 밑줄 끄자. 소유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한 번만 손을 접어줘. 겸손. 다 대왕의 위세와 명령으로 이루어낸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러니 풍악이 울려 퍼집니다. 술에 취했어요. 용왕이 명해서 풍악을 울려라. 뚱뚜둥뚱뚱. 음료를 조아러와서 들었더니 절조가 있고 시속의 풍악과 달랐다에다가 밑줄 속세의 음악과는 다른 음악이 들립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지? 음률이 조아러와서 들었을 때 절조가 있어서 시속이 풍악과 달랐다. 밑에다 청각. 감각적인 청각으로 비현실적인 공간을 형성화시켰어. 감각을 통해 비현실적 공간에다가 밑줄 정각과 좌우에 장사 1000명이 칼과 창을 들고 큰 북을 울리면서 나오는데 장사 1000명에다가 동그라미 누구겠니? 칼과 창을 들고 큰 북을 울리면서 나오는데 6쌍의 미인들이 부용의를 입고 명월패를 차고 가볍게 비단 소매를 떨쳐서 쌍쌍이 춤추니 장관이었다. 쌍쌍이 춤추니 장관에다가 밑줄 끄시고 봐봐. 애가 이 정도로 잘 나가니까 보는 것과 먹는 것과 즐기는 것의 수준이 다르잖아. 쌍쌍이 춤추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잔치에서 대단한 애들이 나온 겁니다. 6쌍의 미인들이 뭐를 입었고 부용의랑 명월패 화려한 옷과 장식물에다가 밑줄 화려한 잔치를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해본다. GD의 삶이 이럴지 누군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겠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 모든 걸 누려보는 거야. 이게 무슨 곡조입니까? 용왕이 대답하기를 이 곡조 옛날에는 수부에 없었던 거야. 수부 이 용궁의 세상에 과인의 맏딸이 경하왕 태자의 아내가 되었을 때 어느 유생이 전해주는 글을 통해 시집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과인의 아우 전당군이 경하왕과 크게 싸워서 이기고 딸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밑줄 까야 되겠네. 크게 싸워 이기고 딸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돌아온 딸이 있답니다. 이 첫째 딸이 맏딸이 경하왕의 태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참 고통을 받으면서 시집살이를 했어. 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내 아우 전당군이 경하왕이랑 크게 싸워서 내 딸아이를 다시 친정으로 데려왔다. 유생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당나라 소설의 주인공에다가 밑줄. 그러면 이 유생이라는 인물이 시집에서 학대받는 용왕의 딸과 인연을 맺고 신선이 된 인물이다. 이런 고사의 이야기 하나 참조 삼으시면 되겠죠. 스토리상 유생이 전해주는 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때? 딸아이를 데리고 용왕의 딸과 인연을 맺고 신선이 되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자. 맏딸을 구하게 된 가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맏딸이 경하왕 태자한테 시집을 갔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구출. 그러자 궁중의 사람 하나가 이 풍악과 춤을 만들어서 전당군 파진악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 지금 듣는 이 음악 너무 좋은데 전당군 파진악에다 네오박스 이 이름이 뭔지 이 곡조가 뭔지 가끔 기중한궁악이라고 부르면서 궁중잔치에서 연주를 했는데 이제 원수가 남의 태자를 부수어서 우리 부녀를 서로 모이게 해주었으니 우리 부녀를 서로 모이게 해다가 밑줄 용녀랑 용왕이랑 만나게 해줬으니 전당군의 옛일 아하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네. 전당군의 옛일에다가 네오박스 딸을 구출해줬다라는 거에서 유생이랑 닮았다는 거야. 유생이랑 양소유가 서로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 이름을 고쳐서 오늘은 이제 이 노래를 뭐로 바꾸고 싶다? 양원수 파군악이라고 부르고 싶다. 네 노래로 만들고 싶다는 거야. 원수 파군악에다가 네오박스 전당군 파진악에서 기주 한군악이라고 부르다가 오늘은 이제 원수 파군악이라고 부르고 싶다. 자, 한번 봐줘. 전당군 파진악 이런 거 조금 내용일치해서 나올 것 같거든요. 전당군 파진악 고통을 이겨낸 승리와 귀환을 축하해주는 음악. 기주 한군악이라고 불렀다. 유의를 위해서 연주된 음악. 근데 이거는 하나 발표 쳐보자. 유의라고 하면 아까 유생이지. 맏딸을 구해줘서 신선이 된 인물 유의. 첫 번째 딸을 구해준 노래는 기주한군악. 유의에다가 동그라미. 지금 우리 용녀를 구해줬다라고 하면 원수 파군악이라고 부르고 싶대. 밑줄 긁게 양원수를 위해서 연주하는 음악에다가 밑줄. 그래서 지금 이 송은 양원수를 위해서 특별한 음악으로 연주를 하는 거야. 밑줄 긁자. 양원수를 위한 특별한 음악에다가 밑줄. 약간 장난질 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선제에서 전당군 파진악인지 원수 파군악인지 기주 한군악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지요? 양원수가 또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그 유생 맏딸을 구해준 인물은 어디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영주산의 선관이 되었다. 신선이 되었다. 밑줄 자 영주산 신선의 유의에다가 밑줄. 유의의 노래는 뭐라고? 기주 한군악이야. 그 마을에 있으니 어찌 보겠습니까? 신선돼서 만날 수 없어. 술을 9번 돌리고 나자 원수가 하직 인사를 하면서
군중에 일이 많아서 오래 머물지는 못하겠습니다. 대왕께서 만수무강하십시오. 양원수에게 하직 인사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상서는 상서에다가 동그라미, 또 용녀를 돌아보면서 말을 합니다. 상서가 누굴까 여기에서? 상서가 남자 뒷기약을 잊지 마시오. 상서 옆에다 뭐라고 적지? 양원수 소유입니다. 소유가 용녀한테도 인사합니다. 남자 뒷기약을 잊지 마시오. 용왕이 대답을 하기를 뒷기약이 무엇일까? 뒷기약에다가 네오박스, 그것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언약대로 할 것입니다. 언약대로에다가 밑줄 끄시고, 뒷기약과 언약이 있다는 것은 용녀랑 양소유가 다시 만날 것이다. 재회를 암시에다가 밑줄, 불교에서 한번 옷깃을 스친 인연은 또다시 만난다. 밑줄 끄자. 불교적 재생과 인연 밑줄 한번 꺼주시고, 용왕의 잔치에서 판대받은 이유는 뭐다? 남의 태자를 사로잡아 주었거든. 남의 태자 죽였어 아니면 용서했어? 라고 하면 용서해줬어. 그 이유는 뭐라고? 선정의 비를 베풀었던, 감옥을 해소시켜줬던 하하 선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 좀 기억해 놓으시면서 궁문 밖에 나가서 전송을 할 때 원수가 문득 보니까 앞에 우뚝 솟은 산도 있고요. 5봉이 구름 사이에 있는데 유람할 만한 경치였지. 유람할 만한 경치에다가 밑줄, 여기가 어디라고? 남학형산이야. 공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남학형산에다가 네모박스, 원수가 용왕한테 물어보기를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제가 천하명산에 두루 구경을 했지만 형산과 이 산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형산에다가 별표 3개 시험에 나온다. 지금 얘가 동종호에 용왕한테 찾아가서 뭐를 타고 갔지? 8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동정한 남학형산에 도착을 했지. 전체 스토리상 얘가 성진이라는 인물로 살 때 어디에 살고 있었게? 남학형산에 살고 있었어. 그러면 양소유라는 인물이, 지금 성진이라는 인물이 살았던 본래 자기의 현실 세계의 환상적 공간에 꿈속에서 방문한 거지. 어머나 세상에, 이 공간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은 몽중몽이로세라는 거 지금 이제 나올 겁니다. 정신을 다들 차리셔야 돼요.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 다 모르셔도 됩니다. 구운몽 제목의 의미만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찐이에요. 집에 가려고 했는데 여기 동정호 남학형산의 경치, 5봉우리에 우뚝 솟은 산, 이 경치가 너무 끝내주는구나. 용왕님 이 산 무슨 산이에요? 제가 천하명산을 두루두루 구경을 했지만 형산과 이 산만을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형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남학형산을 보는 순간 이쪽 갈게. 현실에서 성진이가 육관대사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돌을 닦던 장소에다가 밑줄. 그런데 양소유는 성진 일대에서의 기억이 있다 없다? 삭제된 거야. 밑줄 끌게. 성진으로서의 겪은 삶을 기억하지 못함에다가 밑줄. 자기가 살던 곳을 지금 꿈속에서 보고 있는데도 여기가 어디죠? 참 끝내주는 장소네요. 원수야, 이 산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여기는 남한의 현산입니다. 신기하고 이상한 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해가 저물지 않았으니 잠깐 구경하고 돌아가도 좋을 것입니다. 밑줄 끄자. 잠깐 구경하고 돌아가도 에다가 밑줄. 그럼 뒷이야기 예측해봐봐. 남학형산에 올랐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게? 육관대사 만나는 거야. 스승님 만나는 거야. 우리 성진이 잘 지냈나 하면서 아는 척 하시겠지. 스승님이 어떻게 뒤에 사건이 이어질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야. 유람을 권하는 용왕에다가 밑줄. 원수가 그렇게 권해주시니 인사를 하고 다시 수레에 올랐습니다. 이내 형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길을 찾아서 언덕 하나를 지나고 구렁을 건너니 산이 더욱 높고 점점 지경이 그윽합니다. 밑줄 끌게. 산이 더욱 높고 점점 지경이 그윽했다에다가 밑줄. 지리적 상황묘사에다가 밑줄. 공간이동에다가 밑줄. 끝내주는 환상적인 공간에 발을 쓱 들인 거야. 만경이라고 하면 온 경치가 널려 있어서 다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파노라마가 다 담기지가 않네. 원수가 사방을 둘러보니까 밑줄 끌게. 그윽한 생각에다가 밑줄. 저절로 뭔가에 마음이 뽕뽕뽕뽕 올라와서 탄식을 터뜨리는 거야. 내가 너무 군대에 오래 있었구나. 군중에서 오래 마음이 시달리고 정신이 고달팠는데 이 몸에 티끌 인연이 뭐가 그리 중한가? 티끌 인연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속세의 인연이 뭐가 그렇게 중한가? 내가 지금 뭐가 그렇게 속세에 얽매인 게 있어서 아둥바둥 거리고 있지? 양원수로서의 삶에 약간 현타 오는 순간 밑줄 끌게. 형산을 바라보며 속세의 삶의 회의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티끌 인연에 집착하면서 살지? 라는 것이
마음이 좀 가을 타나봐 갱년기 감정인 겁니다. 공을 세우고 물러가서 초연히 만물밖에 사람이 되고 싶다. 초연히 만물밖에 사람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신선의 삶을 살고 싶다. 속세를 떠나고 싶은 소망에다가 밑줄. 주제의식이 드러난 멘트 찾아라. 지금 다 공 세웠으니까 이제 물러가서 초연히 만물밖에 살아 신선과도 같은 삶을 살고 싶다. 호련히 갑자기 원래 고전소설은 우연적이잖아. 그래서 갑자기 경새 소리가 수목 사이에서 흘러나옵니다. 절이 가까이 있네요. 경새 소리에다 가로로 풍경 소리 절이 가까이 있음에다가 밑줄. 또 이 소리가 이끄는 대로 가보자. 절간이 멀지 않은가 보군. 언덕에 오르니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에다가 네오박스. 정각이 깊고 그윽하여서 여러 승려들이 모여있네요. 이거 다 선배님 동기들 아니겠어? 자기와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 아니겠어? 고요하고 깊은 절에다가 밑줄. 오와 한 노승에다가 동그라미. 높은 곳에 앉아서 경문을 외우면서 설법을 하고 있는데 외양묘사 갈게. 밑줄 꺼줘. 외양묘사에다가 밑줄. 눈썹이 길고 희며 골격이 막 맑고 파리하여서 고령의 승려를 만납니다. 노승, 현실에서의 누구를 만났다? 육간대사에다가 밑줄. 외양묘사, 노승의 비범한 제시에다가 밑줄. 자, 그래서 쌤은 국문 밖에 나가서 전송을 할 때 이 남학 향산을 만나는 장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몽중몽. 이 김지성 쌤이 적어주신 부분을 더 참조를 해서 더 강조를 할 테니까 쌤이 생각했을 때는 국문 밖에 나가서 전송을 하면서 바라보는 형산의 모습부터 몽중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김지성 쌤 필기대로 갈게요. 한 노승이 높은 곳에 앉아서 경문을 외우면서 마하반야 마라이다 하고 있어. 그래서 육관대사를 만났다. 외양묘사를 통해서 노승의 비범함이 제시가 됩니다. 노승은 원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말을 하는 거겠지. 산중사람에다가 가로를 묶으시고 산속에 있는 산중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밑에다 노승, 본인 자기 자신. 제가 산중사람이라서 기가 밝지 못하여서 대원수가 오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서 문 밖에 나가서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부디 원수는 용서하십시오 성진아! 라고 안 한다 그지. 육간대사가 어떤? 지금 원수의 대접을 해주고 있어. 제자인 성진을 맞는 육간대사에다가 밑줄. 하지만 성진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양소유는 현실의 꿈속에서 현실의 기억을 하고 있나? 아니, 성진일 때의 기억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은 원수가 아주 오시는 날이 아니니 아주 오시는 날에다가 밑줄 끄시고 의미심장한 대사죠. 아주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인 거야? 깨달음을 얻고 성진으로 돌아오는 날은 아니라는 거야. 난 옛. 아직은 아니야. 꿈 좀 더 꿔야 돼. 꿈에서 더 인생무상 느낄 때까지 혹독하게 육간대사 더 굴릴 거야. 성진이 소유를 더 꿈속에서 굴릴 것이기 때문에 너가 오늘은 돌아오는 날이 아니야. 컴백홈 아직 이르다. 그러니 모름지기 정각에 올라서 합장 배례하시고 합장 배례에다가 부처님한테 인사 한번 하고 돌아가십시오. 오늘은 아주 오늘 쉬는 날이 아니오니 에다 발표 하나 치시고요. 의미심장한 대사입니다. 성진이 소유는 밑줄 글자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함에다가 밑줄. 그러면 훗날의 성진이는 깨닫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를 깔아주는 거야. 곡선으로 원수가 곧 불전에 나아가서 분양재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정강에서 내려오다 너무 중요하다. 발을 헛디뎌서 밑줄 물결 표시. 발을 헛디뎌서 동그라미 놀라 깨어났다에다 동그라미. 지금까지 내가 읽었을 이 부분들이 다 뭐였던 거야? 꿈이었던 거야. 밑줄 글자 꿈속에서 꿈에다가 밑줄 한몸 구조의 전형에다가 밑줄. 아니 이미 현실의 성진이가 꿈속의 소유로 살고 있잖아. 그런데 양원수의 소유가 전쟁의 남의 패자와 일어나는 이 사건이 다 뭐였던 거야? 꿈이었던 거야. 남의 패자와 전쟁을 치러서 동정호에 가가지고 잔치를 베껴서 막 이쁜 여자들이가 술잔과 막 이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던 용녀를 구출했던 이 스토리가 다 뭐였던 거야? 꿈이었던 거야. 사방을 살피니까 이미 진중에 있어서 책상에 기대어 있었고 아침은 이미 밝아 있었던 거야. 소유가 꿈 속에서 누구를 만났다라는 거 육간대사를 만나고 남학 형산을 다녀온 거구나. 원수가 이상히 여겨서 여러 장수들한테 물어봤어. 야야야야 나 지금 오늘 꿈 꿨는데 너희들도 꿈을 꾸었느냐? 그들이 일제히 밑줄 그자 그들이 일제히 그렇다 에다가 밑줄 별표 칠게. 집단적 예지몽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장수들이랑 양소유가 이게 가능하냐? 같은 꿈을 꾼 거야. 밑줄 그자 동일한 꿈을 꾸었다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게 몽환적인 예지적 몽환의 구조로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장치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를 꿈속에서 단체로 다 겪었다. 소장들도 소장에다가 동그라미 장수들이죠. 자기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원수한테는 소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들도 꿈에 따라서 신병기졸과 크게 싸워서 밑줄 그자 신병기졸과 크게 싸워에다가 밑줄 현실과 연관성이 있는 거네. 그 대장 노겐이 남의 태자를 사로잡아 돌아왔으니 이는 실로 도적을 무찌르고 사로잡을 좋은 조짐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니까 밑줄 그자 꿈을 길몸으로 해석에다가 밑줄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원수 원수가 꿈속의 일을 낱낱이 말해주고 장수들과 함께 갔었던 백록담에 가보니 백록담에다가 동그라미 남의 패자와 싸움을 전쟁을 치렀던 장소에 가보니까 어머나 그렇게 많았던 애들 이 앞에 자라 좀 읽고 갈게. 명칭을 꼭 찍고 가고 싶네. 누구를 갖다가 자라 참군이랑 잉어 제독 애들 어땠어? 다 휩쓸어 버렸지. 자라 그리고 잉어 이런 애들이 비늘이 막 떨어져 있는 거야. 밑줄 한번 끊고 갈게요.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에다가 밑줄 남의 태자와 군대에 싸웠던 흔적이 다 꿈과 현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밑줄이자 꿈과 현실이 연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자. 꿈과 현실이 연결되었음을 내포에다가 밑줄 원수가 꿈속의 일을 낱낱이 말하고 장수들과 함께 백록담에 가보니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이 땅에 질비하고 흐르는 피는 시내를 이루고 있었다. 남의 태자를 진짜 무찌렀던 게 맞는 거네요. 그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원수가 친히 표주박을 들고 물을 떠서 맛을 보니 밑줄이자 물을 떠서 맛을 보니에다가 밑줄 마셔도 되는 물일까? 피물인데 병든 군사한테 먹이니 병든 군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물결 표시 준비됐나요? 병사들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에다가 물결 표시. 자, 양소유가 이 백능파의 문제, 용녀를 구하는 꿈을 꾸고 나니까 이 물이 깨끗해진 물이 되어서 병사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전 사건에서는 이 물을 먹고 병사들이 병이 났거든요. 그런데 꿈속에서 백능파에서의 문제 뭡니까? 남의 태자를 무찌르는 꿈을 꾸고 나니까 물이 다시 깨끗해진 거야. 이 물을 마시고 병사들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 원수가 군사와 말을 모두 몰아서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니에다가 밑줄 기뻐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을 하고요. 그러자 싸움의 패거리 도적이 이를 듣고 두려워서 바로 항복을 합니다. 항복에다가 밑줄 남의 태자와의 싸움으로 다 해결이 되죠. 양원수가 천자에게 첩서를 계속 올리자 천자를 크게 기뻐했다. 승리했습니다. 보고서를 거듭 올리니 천자가 크게 기뻐하셨다. 꿈에 평산에 올라서 평산에다가 동그라미 밑에다 뭐라고 적을 거야? 몽중몽. 꿈속에서 형산 가본 거 남아 평산 가본 거 이거 뭐라고? 몽중몽. 노승도 많았어. 육간대사. 그래서 전쟁에서 꿈속에서 깨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다? 물이 다시 깨끗해졌다고. 오케이. 다녀오세요. 호승은 우리 호승이 늙은 승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승은 늙은 승려, 고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늙은 승려. 괜찮습니까? 네, 지치지 마세요. 정리하게 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고전소설, 한몽소설에다가 동그라미 가만한다. 그리고 자그만하게 별표, 몽자류 소설에다가 별표, 불교소설, 영정소설, 정기소설 되겠습니다. 성격은 환상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맞아, 이 얘기 잘 들어가 봐봐. 이거 내용일치에서 개수 문제 이런 거 선지 나올 수 있잖아. 작품의 성격이 환상적인 거 신선세계 나오지, 용궁 나오지, 형산 나오지. 이 공간이 신선세계, 용궁, 형산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위에다가 현실, 꿈이 아니라 현실이 비현실적인 공간이야. 이 말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김준원 쌤이 얼마든지 타이핑 칠 수 있는 말이라고 봐. 왜? 여기 지문에서도 드러나거든. 남학 형산이 현실이야. 양소유가 아닌 성진이가 사는 꿈이 아닌 현실이야. 가로 묶었니? 신선세계, 용궁, 형산 위에다가 뭐라고? 현실. 근데 이 현실에서의 공간적 배경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세계야. 비현실적인 공간에다가 밑줄 위에다가 환상적 공간이라고도 적을 거야. 현실에서 성진이가 사는 공간이 꿈이 아닌데도 환상적인 공간에서 살고 있어.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살고 있어. 그리고 사건이 그런 공간과 사건이 중심이 되는 상상력의 세계라고 되어 있다. 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밤을 깨어라 얘들아 요맘때 자기 오면 요맘때를 먹어라. 여기서 잘 돌리세요. 자기 먹겠습니다. 알았지? 한 개 더 하고 마치자. 그럼 구몽에서 지금 진도가 느린 건 아니죠? 강도 북유럽 나갔습니까? 학교에서 안 나갔나요? 강도 북유럽. 그럼 차라리 강도 북유럽을 조금 해놓는 게 우리한테 더 이득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해장 속의 합이랑 송사탄이랑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지금 갈래복합 3번이랑 김진옥전은 영상으로 진짜 꼭 봐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가볼게요. 정리하기. 집에 가가지고 외박 주니까 그거 하나만 꼭 하나 해와도 알았지? 문제 풀어오고. 몽유록이 아니라 문자료라는 거 진짜 강조. 불교소설, 염정소설, 전기소설 되게 비현실적이지. 남의 태자랑 싸우는 거. 그리고 쌤이 이거 하다가 멈췄네. 환상적인 거에서 비현실적인 공간이 환상적 공간이 현실의 공간이라는 걸 기억해줘. 그럼 위에다가 적어놓을게. 그럼 꿈에 지금 양소유가 살고 있는 공간은 어떻다고? 현실적 공간이라고 적어줘. 비현실적인 공간과 현실적 공간이 약간 반대야. 현실이 비현실적인 공간을 살고 필기 이거 하나 해줘. 현실이 비현실적 공간, 환상적 공간, 환상적 공간. 이 말을 꼭 강조하고 싶어. 꿈은 오히려 현실적인 공간이고 현실이 비현실적인 공간, 환상적 공간이다. 천자가 존재하는 현실적인 공간에 소유라는 인물이 양원수라는 직책까지 올라가고 양승상이나 공부로는 양승상, 싸움으로는 양원수, 끝판왕을 다 누려보는 그 공간은 꿈속인데 현실적인 공간을 살고 있어. 근데 현실의 성진이라는 인물은 되게 환상적인 남악의 형상, 동정호라는 용궁으로 공간이 이동이 되는 불교의 공사상에다가 밑줄. 이 말 아시죠?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불교적 깨달음에다가 밑줄. 도교에 밑줄 꺼줘. 신성과 성간이 등장한다든지 8용의 수레에다가 밑줄. 유교에서는 입신양명에다가 밑줄. 충효에다가 밑줄. 지조 있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성들이. 정기적, 우화적이다. 주인공의 환생, 그리고 꿈속에서의 여정. 교훈적이다 라고 하면 부기영화 덧없음. 밑줄 한번 꺼주세요. 주제에서는 부기영화가 다 덧없다. 이 덧없는 인생사를 어떻게 극복할래? 라고 하면 종교에 기이하세요. 불도에 정진하세요.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에다가 밑줄. 인생무상의 깨달음은 종교에 기이하세요. 서술의 시점 밑줄 끌게. 정지학 작가 시점에다가 밑줄. 정진이가 양소유로 환생을 해서 출세하고 연애하고 회한을 느끼고 난 후에 각성하고 해탈한다. 환몽구조 한 번 더 밑줄. 꿈속 세계, 현실 세계 교차에다가 밑줄. 맞아. 현실 세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꿈속 세계 몽중몽이 드러나기도 하잖아.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보면 당나라 시대의 중국인데 환상적 무대에다가 밑줄. 꿈속에서는 현실, 현실에서는 환상적 무대. 사상이 복합되어 있다. 좋습니다. 이 얘기 진짜 중요한 이야기 나왔네. 사상적 복합성에다가 별표 3개. 이거 김지성쌤이 모두 고르시오나 개수 문제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어떤 종교가 반영이 되어 있지. 불교 동그라미. 이거 아예 주제지. 불도에 정진하는 거. 유교에다가 동그라미. 소유가 유교적 가치를 다 누려보지. 충효, 입신, 양명. 그리고 마지막 도교에다가 동그라미. 남악 형산이라든지 용정호라든지 이런 것들 공간에서는 신선사상 드러나지. 분명히 선제에서 얘기할 수 있다. 3가지의 종교, 사상 복합적. 분명히 언급할 수 있습니다. 불교, 유교, 그리고 도교까지. 표현상의 특징. 고사인용에다가 밑줄 과장됐죠. 색채 이미지도 좀 과장되게 환상적이게 상징을 활용해서 영웅성과 환상미, 문체와 언어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문의 어투랑 국문의 어투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어체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고요. 몽자료 소설의 대표작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옥무몽이라는 소설에 영향을 미쳤다. 이건 그냥 꿈속 공간도 환상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꿈속 공간이 환상적이라는 거는 공간은 현실적이지만 요소들이 정기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정기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점. 정기적 요소. 유려한 빗대의 표현 그리고 고사 인용의 수사적 표현들이 풍부하다. 조선 사대부의 입신양명에다가 밑줄 끄시고 일부 다처제적 욕망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러니까 여자 많이 두고 싶은 욕망도 반영됐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문장의 품격, 발표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꿈속 이야기 속에서도 유교적 현실주의 밑줄 유교적 현실주의에다가 밑줄
남자가 막 태어났으면 향기나는 이름, 100세까지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광백세, 이런 성공과 출세에 대한 현실과 이상이 절묘하게 교차가 되더라. 한바탕의 꿈에 담겨있는 인생의 진실, 인생 무상이더라. 그럼 다음 시간에 갈래복하고 5번 나가면 되겠죠, 그죠? 엄청 중요하거든요. 화전가랑 또 진짜 중요한 작품들이라 김진성쌤 파트가 진짜 중요한 작품들이 많아서 꼭 영상을 봐주시고 오늘은 계속 강도 목유록으로 가겠습니다. 고전 3문으로 펼치실까요? 고전 3문. 그래서 김지독전은 집에 가서 하기로 하고 좀 새로운 거 하나만 하다 이제 하고 바로 보내줄 거야. 강도 목유록인데 목유록에다가 동그라미. 이병철쌤은 목유록이구나. 야씨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병자호란 일어나고 난 후에 박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 이름 임경업전이라든지 유충열전 이런 거에서는 유충열전은 좀 제외하자. 임경업전이라든지 박시전에서는 병자호란 때 완전 찌질이 완전 짓밟혔거든. 그 찌질이의 민족적인 자기 스크래치를 자긍심을 영웅의 이야기로 풀어내려고 했어. 우리가 막 혼쭐 내주는 거. 그래서 막 용볼 때나 용을 때나 막 혼쭐 내주고 우리의 자긍심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스토리라면 강도 목유록은 귀신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병자호란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현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너무 중요해요. 밑줄 끌게요. 죽은 여인들의 고발에다가 밑줄. 죽은 여인들이 고발을 하는 거야. 병자호란 때 니네가 이랬기 때문에 가정과 나라를 지키지 못한 무능한 남자들에다가 밑줄 끼고 너무 중요해. 가정도 지키지 못했고 남자들도 지키지 못했던 이런 게 바로 서민의 의식이 성장이 된 거야.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들이 병자호란 때 엄청난 피해를 받잖아요. 그죠?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로 골목으로 잡혀간 여성들 무지막지하게 진짜 당해버렸지. 거기에서 이제 한 칸의 목소리들이 나온다. 작자 미상이지 확실히. 밑줄 끄자. 병자호란의 국치에다가 밑줄. 이건 다 누가 초래했다. 누가 원인이다. 어디에서 비롯됐다. 집권층의 무능함인 거야. 집권층에다가 동그라미. 신랄한 비판에다가 밑줄. 이 작품은 후세의 교훈을 줍니다. 후세의 교훈에다가 밑줄. 이미 주제에서 냄새가 완전 중요하죠. 우국지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런 사람이 썼을 것으로 추정이 돼. 당시의 조정 대신들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빠큐 먹어라. 강화도의 수비를 맡았던 관리들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강한 비판. 이들이 지키지를 못한 거야. 나라를.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함락이 될 때 죽은 여인들의 입이야. 밑줄이다. 죽은 여인들의 입에다가 밑줄. 귀신들의 한스러운 위정자들의 죄악. 밑줄이다. 위정자들의 죄악. 정치하는 사람들의 악을 날카롭게 추궁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해의 배경으로 내려올게요. 병자호란 중 강화도 함락을 소재로 한 목유록계 소설이야. 목유록계 소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아니 몽자랑 목유가 무슨 차이예요? 라고 아마 김지성 쌤이 수업 시간 얘기를 하시면 좀 꼭 알아놔야 되는데 목유는 현실이랑 꿈이 연관돼 인물이 똑같은 인물이 꿈속에도 이어져. 근데 몽자 이거 언급하셨어? 아 하셨어? 어우씨 이건 진짜 나 얼마나 요소야. 아 좀 소름 돋았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근데 말하셨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얘기를 하신 사람은 내겠다라는 의도인 거야. 왜냐면 너무 배경지식이잖아요. 뭐 어디에도 없잖아요. 얘기하셨으니까 진짜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직전에 쌤이 정리를 딱 해놓을게요. 목유록은 인물들이 유지가 됩니다. 현실과 꿈이. 근데 몽자는 다른 인물로 태어나서 이야기가 펼쳐질 때 몽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다면 진짜 나올 거예요. 어떤 선지로 바꿔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선지가 나올 겁니다. 쌤이 그거는 딱 표시를 해놓을게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거 목유록계 소설이다. 강화도 함락입니다. 강화도가 함락될 당시 죽은 여인들의 입을 빌리자 나라를 망친 위정자들에다가 밑줄. 강화도 수비를 맡았던 관리들에다가 밑줄. 무책임에다가 밑줄. 무능력함에다가 밑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꿈이야. 꿈에다가 동그라미. 허구적 장치에다가 물결 표시. 그래서 인몽과 강몽의 서사구조에다가 밑줄. 본문에서 드러나는지 찾아보자. 인몽과 강몽. 다른 목유록계 소설들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유록계 소설에서는 꿈속에서 현실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는 선비가 등장하는 반면에 이 작품에서는 선사가 등장한다는 점이 독특한 특징이야. 밑줄이다. 선사가 등장한다에다가 밑줄. 여인들의 이야기를 관찰합니다. 여인들의 규탄에다가 밑줄. 와씨 밑줄 가야 돼. 당시의 실제 사건 근거에다가 밑줄. 사료적 가치에다가 밑줄. 역사 자료가 되어주는 허구적 소설이다. 줄거리가 이게
정멸사의 청어선사는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시신을 거두면서 움막을 짓고 살았어. 청어선사에다가 동그라미 정계의 뜻을 두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비가 아니라 선사가 등장을 했다. 청어선사가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 희생된 사람들의 엄청 착한 사람이지 시신을 거두어 줬다라는 거야. 한스럽게 죽은 사람들, 이유 없이 죽은 사람들을 전쟁의 희생자들을 거두어 주었다는 거야. 현실 정치에 뜻을 두지 않은 선사입니다. 어느 날 근데 꿈에다가 동그라미 강화도에서 죽은 여인들의 홀령이 한데 모여서 울분을 토로해다가 미주. 얼마나 무섭노. 여인들이 차례로 위정자들의 실정이라든지 청군에 대한 적개심이라든지 관리들의 일부 여자들의 변절 이런 것들을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일부 여자들도 변절을 했어요. 그 중에서 여의정 김유의 부인과 며느리, 왕후의 조카 딸과 왕비의 언니, 서울에서 홀로 강화도로 피난을 했다가 무참히 죽임을 당한 여인, 강화도 수비를 맡았던 관리의 부인, 사대부 집안의 며느리가 포함이 되는데 다 여성이지. 지금 물건을 토로를 하는 마이크 에마 씨는 누가 잡는다? 여자들의 모임인 거야. 다음에 귀신 여자들이 모여서 나 이렇게 억울해,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는 다 이놈들 때문이야 라는 울분 토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역사적 사실이 근거로 각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연을 토로를 하지. 마지막으로 15번째 등장한 기생이 전쟁 중에 저리를 지킨 충신은 하나도 없었다. 오직 여인들만이 절개를 지켰다라고 말하자 여자들만이 이를 듣고 통곡하며 슬픔을 나누고 여인들의 울음소리에 깜짝 놀란 청어선사 꿈에서 깨어납니다. 바로 본문 내용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면 본문 내용을 반만할게. 여기에서 목류록계 소설과 몽자류 소설 차이점은 몽자류는 어떻다고요? 꿈속에서 이어지고 아니야 달라지고 목류록이 이어진다. 공통점부터 체크하자. 중심인물에다가 밑줄 끄시고 현실 꿈에다가 동그라미 이런 구조를 지니는 환몽 구조가 두 개의 공통점이야. 너무 고맙네. 쌤이 따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여기 떡하니 있었네. 정말 좋은 내용 정리로구나. 차이점에다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목류록이라고 하면 제목에 목류록이 붙어. 원생 목류록 이런 소설도 있지. 목류록에다가 동그라미 밑줄 끌게. 꿈을 꾸는 인물이 꿈속에서도 동일한 인물로 등장. 난 이걸 찾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니 너무 반갑네요. 현실과 꿈이 연속성에다가 밑줄. 하지만 몽자료 소설은 목류록이 아니라 몽으로 끝나. 꿈을 꾸는 인물과 꿈속 인물이 서로 다른 존재야. 밑줄 그냥 서로 다른 존재로 설정에다가 밑줄. 현실과 꿈이 단절된 구조에다가 밑줄. 장어선사, 정멸사의 승려인데요. 선사의 승려입니다. 승려에다가 동그라미 선사입니다. 꿈속에서 죽은 여인들의 홀령을 목격을 하고 대화를 듣지만 너무 중요해. 개입하지 않는 관찰자적 모습에다가 밑줄 끄시고 크게 별표 하나 쳐주세요. 강화도에서 죽은 여인들은 다 전란 중에 희생된 여성들입니다. 희생에다가 밑줄. 실정, 위정자들의 실정 밑줄, 관리들의 무능에다가 밑줄. 비판과 토로입니다. 한해 토로. 김유의 부인과 며느리, 여의정 김유 가족들로 김유의 잘못을 인정에다가 밑줄. 처벌의 불공정에다가 밑줄. 왜 누구는 이렇게 했으면서 누구는 이렇게 해요? 라는 부당함에 대해서 목소리를 냅니다. 왕후의 조카 딸과 왕비의 언니는 왕실인물에다가 밑줄. 역시 희생이지. 왕실의 여자들이라도 희생을 당한 거야. 서울에서 피난온 여인은 혼자 강화도로 피난을 했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 강화도 수비관리의 부인은요. 밑줄 그자. 남편이 방어를 맡았음에도 희생에다가 밑줄. 그만큼 관리들이 무능하다. 사대부 집안의 며느리는 밑줄 그자. 저리를 지키려 했으나에다가 밑줄. 개돼지에 짝이 되지는 않겠소? 라고 해서 목숨을 버려서 저리를 지킨 여인들이야. 기녀는 어때? 부인들의 대화를 다 듣고 마지막에 15번째 에마씨라고 얘기했지. 밑줄 그자. 절이와 지조를 극찬에다가 밑줄. 당시에 절기와 지조를 지킨 것은 여인들밖에 없었군요. 충성을 다하는 신하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꿈속 여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공통점 크게 별표 하나 치시죠. 다 젊은 나이에다가 밑줄 요절한 연료들입니다. 연료에다가 동그라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야. 전쟁의 상처에다가 밑줄 한이 서린 거지. 한에다가 동그라미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옆에다 정절. 전쟁 당시 위기에 처한 나라의 수치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기탄 없이 다 얘기합니다. 걸음 없이. 전쟁 상황에서 남성들이 보여준 이 쪼다 같은 이 하남자들과 밑줄 글자. 보여준 모습과 대비에다가 밑줄 부인들의 모습은 칭송의 대상이다. 기녀의 말이 주제죠. 기녀는 사대부 여성들의 절개를 찬양을 하고 절개 찬양에다가 밑줄
그들의 죽음은 영예로운 희생이었다. 밑줄 있다. 영예로운 희생에다가 밑줄 대서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영예롭게 죽은 것이다. 전쟁에서 희생당한 여성들의 원망과 비판의 정서를 기녀의 발언을 통해서 밑줄 있다. 봉합에다가 동그라미 막 불만을 토로했잖아. 이거 오은영 박사님이 한번 등장해줘야 되는 거야. 아픔을 막 얘기를 했어. 그럼 오은영 박사님이 좋게 마무리 지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정리를 해준 거야? 기녀의 목소리를 통해서 당신들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라는 죽음으로 인해서 들어올리자. 승화를 시키는 것으로 기녀의 발언이 원망과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봉합시켜주는 의도더라. 오케이, 좋게 긍정적인 마무리. 그 다음 장으로 갑니다. 사건 전개 구조. 발달 부분에서는 꿈, 현실의 구조, 청어선사 승려입니다. 강화도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거두어주는 착한 일을 한 사람, 선비가 아닙니다. 꿈속에서 강화도에서 죽은 여인들의 혼령을 목격을 한다. 오, 귀신을 떼거지로 만났어. 여인들이 차례로 실정을 고발하는 그 모습을 조용히 관찰을 합니다. 끼어들어서 개입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 그런 거가 아니라 관찰자. 기생이 남성들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면서 여인들은 통곡을 하고 청어선사가 꿈에서 깨어나더라. 그 본문 내용을 이제 들어가야지. 조금 힘들면 딱 그냥 45분에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내준다. 청어선사에다가 동그라미. 나는 9시까지는 할 수 있는 당 충전을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서운하구나. 주인 없는 시신을 가련히 여겨서 수습해줄 생각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든 채에다가 밑줄. 이거 뭐야?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들어주는 버드나무 가지, 약간 불교의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듯이 강을 건넜다. 하지만 인가가 모두 폐허가 되어 폐허에다가 밑줄 끄시고 전쟁의 폐해입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없었지. 연미정 남쪽에 풀을 베어서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불공을 들이면서 숙식을 했는데 청어선사, 시신을 수습해주는 관찰자, 버드나무 가지가 어떤 것인지 머물 곳이 없는 전쟁의 폐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연미정이라는 강화도에 있는 정자를 기억해 주세요. 강화도에 있는 정자에다가 밑줄.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꿈속으로 인몽하지 않아요. 현실에다가 동그라미, 시신을 수습에다가 밑줄. 어느 날 밤 장면에 전한 청어선사 설핏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인몽 단계에다가 밑줄. 그러면 인몽과 감몽에 천어절과 끄어절 적으세요 라고 하면 인몽에 해당하는 건 어디로 적으면 되지? 하늘과 라고 적으시면 되죠. 하늘과에다가 동그라미 단답형으로 낼 수 있지롱. 구몽이 인몽과 감몽이 드러나는 부분이 시험에 나왔을 때 천어절, 끄어절 적으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인몽이 하늘가로 시작하는 거야. 하늘가는 이제 꿈인 거야. 그래서 인몽, 하늘가가 답이야. 하늘과 강이 모두 파란데 수심에 잠긴 구름은 모였다. 흩어졌다 하고 뭔가 좀 신비로운 분위기인가? 서글픈 바람은 불었다에다가 밑줄. 바람 자체가 서글퍼. 불었다 그쳤다. 밤 기운이 처량합니다. 처량에다가 밑줄. 심상치 않은 밤이야. 선사는 석장을 짓고 달빛을 밟으면서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는데 구름바람 밤기운. 너무 중요하다. 서글픈 바람이라는 거에서 이거 정서를 의인화시켰네. 바람이 어떻게 서글플 수 있지요? 밤기운이 어떻게 처량할 수가 있지요? 라고 하면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이입이 된 객관적 상관물. 체크해야지. 감정이입이 된 객관적 상관물에다가 밑줄. 배경묘사는 처량하고 슬픕니다. 배경묘사를 통한 심리표현에다가 밑줄. 배경묘사가 해주는 역할 뭐다? 등장인물의 심리묘사. 그래서 지팡이, 석장에다가 동그라미, 지팡이를 짚고 달빛을 밟으면서 한가로이 걷고 있는데 한밤중이 되어서 바람결에 전해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바람결에 전해오는 소리 가로로 묶으시고 청각적 이미지, 노랫소리, 울음소리, 웃음소리 가로로 묶으시고 청각적 이미지. 새로운 사건이네요. 새로운 사건에다가 웃고 울고 노래하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한 곳에 여인들이 떼거지로 있어. 선사가 몹시 기이하게 여겨서 다가서서 밑줄 꺼줘! 엿보니에다가 밑줄. 드러나지 않아. 줄지어 모여앉아 이들이 죄다 여자였어. 죄다 여자에다가 밑줄. 서술자의 시각에다가 밑줄. 선사가 너무 놀랐어. 여인들이 떼거지에 한밤중에 있으니까. 이 여자들이 이렇게 밤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 왜 이렇게 여인들이 한밤중에 모여있지? 관찰자의 시각이야. 어여쁜 얼굴이 시들고 백발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백발에다가 밑줄. 노쇠해졌어. 청춘이 아직 시들지 않아 검푸른 머리에 풍성한 젊은 여인도 있어. 검푸른 머리에다가 밑줄. 풍성한 사람에다가 밑줄. 외양묘사에다가 밑줄.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겉모습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선호 없이 뒤섞여서 앉아서 성대한 모임 중이야. 성대한 모임에다가 밑줄. 오늘 이런 자유 모임에
그런데 이들 모두가 놀라고 두려워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서글픈 기운을 띠고 있어. 서글픈 기운에다가 밑줄 애달픈 사연이 있는 여인들인 것 같아. 애달픈 사연에다가 밑줄 선사가 더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까 연약한 머리가 한길 남짓한 밧줄 오 외양묘사 잔인해라. 연약한 머리가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한자쯤 되는 칼날에 붙어 있습니다. 머리가 한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거기에서 칼날, 목에 칼날, 나무 춘향이가 메고 있는 칼 있죠? 으스러진 뼈에서 피가 흐릅니다. 머리가 모두 부서 내가 막 입과 배에 물을 머금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밑줄 있죠? 처참한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해다가 밑줄 원통하게 죽은 시신들이구나. 참혹에다가 밑줄 애처로운에다가 밑줄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네요. 이로 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이들의 애처로운 모습, 한 부인의 애맛이 잡아 눈물을 머금고 말합니다. 김유의 아내에다가 동그라미, 김경진의 어머니 진주 유씨 등장입니다. 좌찬성을 지낸 유군의 딸이 양반가의 여인이었던가. 나라님이 피난을 했으니 나라님은 누구였겠니? 인조라고 적어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했어. 백성들을 버리고 임금이 피난을 갔어. 그 처참함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운명을 달리한 건 하늘의 뜻입니까? 귀신의 뜻입니까? 하늘의 뜻에다가 밑줄 자신의 생각 운명입니까? 그 이유를 찾으면 이르는 답이 있으니 바로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에다가 동그라미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죽었대. 들어봐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남편은 재상의 지위에 있었어. 채찰사라는 인물을 만났건을 공론을 살피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서 밑줄 기자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서에다가 밑줄 강화도의 막중한 임무로 자기가 지켜야 하는 자기가 능숙하게 해결하는 이 일을 아들한테 맡기고 가버린 거야.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여인 남편이 김유였습니다. 병자호란 당시에 영의정의 직책을 지니고 있었어요. 영의정의 김유에다가 밑줄 끄시고 채찰사가 무슨 직책이라고요? 국정 전반 총괄에다가 밑줄 꽤나 높은 군사 조직의 최고 책임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런 아들 김경진인데요. 강화도가 함락이 되자 수비에 실패했다 탄핵을 받아서 사형이 되는데 남편이 전쟁에 대비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무능한 아들에게 주요 임무를 맡겨버렸다. 밑줄 끄자. 남편의 잘못 인정에다가 물결 표시 별표 셋. 남편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막중한 임무를 아들에게 맡긴 실수를 범했다. 남편의 잘못 인정 별표 셋. 그 아이는 누구라고? 김경진. 부귀에 빠져 아름다운 경치나 즐기면서 앞날에 대한 계책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밑줄 끄자. 군사일에 대해 무슨 하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에다 밑줄 끄시고 아들의 무능한 동그라미. 강이 깊지 않은 게 아니오. 성이 높지 않은 게 아니었건만 한마디로 방비하는데 환경적 요인, 물리적 요인은 괜찮았다. 한강도 깊잖아. 성도 높잖아. 그런데 대사를 그르치고 만 것이 바로 뭐다? 김유가 잘못했던 거야. 김경진한테 그 일을 맡겼으니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으니 우리 아들이 사형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죽임을 당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에다가 밑줄. 자, 밑줄 끌게. 방어하기 좋은 강화도의 지리적 조건에다가 밑줄. 네, 대사를 그르쳤다라는 거는 아들이 무능해서 아들의 처벌 당연에다가 밑줄. 그러나 제목 아비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니 밑줄 끌게. 그 아이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에다가 밑줄. 역시 모정이구나. 남편인 아비의 잘못이다. 에다가 밑줄. 운명이 기박한 제가 기꺼이 자결한 것도 당연하니 자결에다가 동그라미.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자결했구나. 그 일은 한스러운 게 없습니다. 다만 외아들이 살아서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제가 남았으니 밑줄 그자 죽어서도 제가 남았으니에다가 밑줄 나라를 방비하지 못한 죄겠지. 1000년 동안 남을 악명에다가 동그라미. 김경진이가 지금 오늘날에도 비판을 받는 것이 온 바다를 기울여서 그 죄를 씻으려고 한들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밑줄 그자 아들의 악명을 씻을 수 없는 것이 원통에다가 밑줄 내가 죽는 건 괜찮지만 쌓이고 쌓인 한이 옷깃에 가득하여 하루도 잊을 날이 없답니다. 김유 부인의 원통함은 뭐야? 남편의 무능함에 대해서 인정, 그리고 아들의 죽음에 대한 감탄. 딱 한 문단만 더 할게. 말을 다 마치기 전에 한 부인이 몸을 일으키더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 이 여인의 말만 읽자. 한 부인에다가 동그라미 누구지? 김경장의 아내에다가 밑줄. 자기 남편인 거야. 서방님은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홀로 중책을 맡아 천혜의 지역만 믿고 군사일 돌보기를 밑줄이자. 천혜의 지역만 믿고 군사일 돌보기를 게을리에다가 밑줄. 남편이 환경 지리적 요건만 믿었던 거야. 방어를 실패한 것은 당연한 이치에다가 밑줄 별표 치자. 남편의 무능 인정에다가 별표.
온 강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사직의 존폐가 한 기퉁이의 세잔한 성에 달려있었다. 한 기퉁이의 세잔한 성 어딜까? 남한산성. 정군이 무너져서 임금이 성 밖으로 나와서 항복하게 이르렀습니다. 임금이 성 밖으로 나와 항복에다가 밑줄 삼전도의 굴욕. 이 모든 일이 강도를 수비하지 못한 데 말미암은 것이니 사형은 당한 것, 사형을 당한 것에다가 밑줄 마땅에다가 밑줄 남편의 죽임은 당연하다에다가 밑줄. 그러나 세모 이거 너무 내용이 치고 나올 것 같지 않아? 남편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 이민구에다가 동그라미 같은 책임에다가 밑줄 무슨 충의를 지녔다고 목숨을 보존하죠? 목숨을 보존에다가 밑줄 천수를 누리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야. 왜 편애하냐고. 불당하다라는 거야. 이민구가 어떤 사람이라고? 강화도 방어에다가 밑줄 역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에다가 밑줄 유배됨에다가 밑줄 하지만 살아남았어. 물결 표시갈게. 죄가 있으나 천수를 누리 이문구 비판에다가 밑줄 왜 부당하게 다른 처사죠? 더원수 김자점. 김자점에다가 동그라미 완전 마이너스 인간이야. 나라 안의 모든 건세, 실세였지. 건세에다가 밑줄 나라 안의 모든 병사를 거느렸으면서도 단 한 번의 전투도 벌이지 않았고 그 병사들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밑줄까? 병사들이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에다가 밑줄 왜 김자점은 자기의 사적 군대를 쓰지 않았느냐. 밑줄 끌게. 김자점 비판 대상 병자호란대 도원수였습니다. 김자겸은 맡은 일을 하지 않았다. 밑줄 끌자. 김자점이 비판 대상에다가 밑줄 오타인 것 같은데 김자점입니다. 김자점. 바위굴에 몸을 숨기고 목숨을 부지하였기 밑줄 바위굴에 몸을 숨기고 목숨을 부지하기만 해다가 밑줄 비겁한 거야. 나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숨었어. 달무리 안에 있는 임금을 길 가는 사람 보듯 했지만 달무리 안에 있는 임금에다 물결 표시 병자홀 안에 갇혀있는 임금님을 길 가는 사람 보듯 했지만 한마디로 등한시 왕법이 시행되지 않고 도리어 은총이 더해졌습니다. 와씨 은총이 더해졌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부분을 꼭 체크해줘. 김자점과 이문구. 달무리는 바람이 일어날 징조야. 여기서 임금님이 전란을 만나서 피란을 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 밑줄 달무리 안에 있는 임금님은 뭐다?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신 임금님. 전란을 만나 피란하고 있음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임금님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했던 김자점이 오히려 더 상을 받았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야. 강소로운 심기원은 임무를 담당할 그릇이 못되고 앞날을 내다보는 계책이 없었거늘 심기원에다가 동그라미 김유가 남편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게 다 아는 거야. 남편이 죽은 거야. 김경진의 아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사적 사실을 다 안다는 거야. 이거 누가 쓴 걸까? 그렇지. 이런 정계의 일을 다 아는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썼겠지. 숨기고 썼겠지. 심기원에다가 동그라미 갑니다. 이런 자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 도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 군신간의 의리를 완전히 잊고 밑줄 끄자. 제 한 몸만 빼어서 환난을 피하고자 해다가 밑줄 도망친 거야. 여기면서 거북처럼 목을 움츠리고 달팽이처럼 엎드려 지냈습니다. 밑줄 끌게. 거북이처럼 목을 움츠리고 달팽이처럼 엎드려 지냈습니다. 에다 밑줄 끄시고 비유적 표현.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건만 에다가 밑줄 끄시고 누구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이문구, 김자점, 그리고 심기원까지. 얘네들은 나라를 버렸어. 하지만 조정에서는 군법에 해부하지 않고 밑줄 끄자. 도리어 총애와 녹봉을 더해 주었습니다. 에다 밑줄 쭉. 우리 남편 김경진 죽는 거는 마땅한 일이야. 근데 왜 이문구는, 왜 김자점은, 왜 심기원은 하고 문 던지고 싶은 거지. 밑줄 끌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심기원도 벌받지 않고 상을 받았다에다가 밑줄 산호봉상이 좀 틀렸다는 거야.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간신들에다가 밑줄 전쟁 후에는 상을 받았어.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님 홀로 사형을 당한 건 부당하다. 서방님 홀로 사형에다가 밑줄 김경진은 왜 홀로 사형인가?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내 한 목숨 잃는 거는 아까운 게 없지만 살아계신 백발의 시아버지, 살아계신 백발의 시아버지에다 동그라미 김유는 살았구나. 영영 자신을 잃고 말았으니 죽은 이든 산이든 원망하는 마음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거 뭐야? 왜 우리 남편만 죽어야 해? 심기원, 김자점, 이문구 비판. 중략 부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갈게. 고생했어.